자, 목요일의 정법승부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참 바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아니, 내 진짜 이거 좀 변호사님들이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한 번 재판이 오래 걸려요? 재판 사안에 따라 다른데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한 번 내지는 두 번으로 끝내고 선고기를 잡아서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2, 3개월 안에 끝나죠. 그렇지만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 한 번 추석하면 막 8시간씩 하고 그래요. 증인 신문을 할 때만 증인으로 누군가가 나와서 검찰이 주신문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하고 예. 재판장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증인 신문을 할 때는 8시간씩 하기도 합니다만 통상은 형사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10분? 10분이요? 8시간이 아니라 10분? 네네, 10분 정도.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첫 기일에 인정하고 증거 다 동의한다라고 하고 검찰이 구형하고 그 첫 재판 끝나고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자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첫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공판 준비 기일만도 여러 차례를 거쳤고 첫 기일에 검찰이 PPT를 한 4시간짜리를 준비해왔지만 건강상 문제로 한 번 연기를 했고 그때 실제로 막 저녁이 돼서 끝났다라는 거죠. 8시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정말 언론 주목도가 높은, 그리고 쟁점이 상당히 많고 검찰로서는 반드시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 검사님들이 평소에 공소유지할 때 PPT 잘 안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 하다 보면 정치인에 대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론의 부담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도 검찰이 상당히 좀 유념하고 있는 사건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검사는 그 재판부에 담당된 검사님이 계속 공소유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개요를 수사검사보다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구조상. 그런데 검찰이 신경 쓰는 사건은 직관이라고 해서 직접 수사검사들이 들어와서 공소유지를 합니다. 그 10분 하면은 그 당사자는 좀 섭섭하겠네요. 그렇게 끝나냐고 묻기도 네. 하죠.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냐고.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네.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네네. 아유, 참. 재판 많으니까요. 얼른 해치우는. 네, 맞습니다. 그 참. 근데요, 지금 법인카드, 우리가 법카라고 하니 이 유용 의혹이 다시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네네. 그 공익신고자 이분이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이 문제가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러 언론 보도가 다소 한편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 자체를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작년 8월에 경찰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게 사실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는데 이후에 9월에 경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 국고손실은 정확히 말하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 이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사실상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부당 채용한 것 아니냐, 이 자체가 지출된 급여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채용 과정이나 실제 수행 업무 등에 비춰볼 때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수행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김혜경 씨와 배 씨 중에서 배 씨만 우선 기소를 하거든요. 김혜경 씨는 일단 수사 상태로 남겨두고 그 이유가 선고가 끝난 지 6개월 이내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으니 배 씨만 따로 떼내서 기소를 하는데 공범 관계인이 배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 김혜경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씨에 대한 기소 내용은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있었어요. 기부행위 금지는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들 등을 김혜경 씨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의혹,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배 씨가 사적 용무 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이었거든요. 이 혐의로만 먼저 기소를 하는데 지난 8월 10일에 배 씨가 모두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죠. 이에 따라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표를 권익위에 신고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최근에 아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검에 이첩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사건이 지금 흘러온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잡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건이 이게 간단한 게 많지가 않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비교적 좀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저도 공부해야 됩니다. 변호사들도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또 법인카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좀 나왔던 게 대선 국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고 초밥, 샌드위치 등을 배달시켜 먹었냐.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식당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또 단행을 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게 뭐 300곳이 넘네 어쩐네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아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이제 국회 정무위의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논란 끝에 어쨌든 조명현 씨가 본인의 실명, 얼굴 전부 언론에 공개하고 이제 내 얼굴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제보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에 지금 계속 계류 중인 사건에 더해서 새로운 의혹 제기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인카드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도 일종의 2라운드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법 잘 모르니까 저건데 제가 이 흥미롭게 본 게 김동연 지사가 국감장에서 최소 자기 취임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경기도 이 감사 부서에서 하니까 60건에서 최다 100건 정도가 잘못 쓰여진 것 같다. 전 이런 건 재판에 뭐 이렇게 참고가 안 돼요? 하필이면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와 이와 같은 발언을 하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논란이 커지니까 경기도 측에서 해명은 내놨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작년 4월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끝난 감사 결과를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언론 보도상으로는 작년 8월에 김혜경 씨와 배 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본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배 씨 관련 법인카드 사용은 150여 건에 2천만 원 상당, 그중에서 김 씨 관련 부분은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으로 보도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더 수사를 해서 건수와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부분은 경기도의 설명대로라면 과거의 감찰 결과를 그대로 재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아마 새롭게 발견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와 같은 언급 자체가 다시 한번 묻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안 자체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이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됐다고 본 액수 외에도 검찰이 더 많은 부분을 수사해서 그 액수를 더 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50건에 2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경찰이?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나요? 예, 뭐 그런 식의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 아침 식사에 조달한 그 금액을 아마 특정해서 별 사건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횡령 액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그렇죠. 형량이? 예,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뭐 1,000만 원보다는 그러니까 한 명이 거액의 피해를 입히는 한 명의 피해자를 둔 사건보다 이게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하나하나 보면 적지만 합산하면은 이것도 좀 꽤 되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제 다투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상당히 또 실무에서 많습니다. 이게 법인카드라는 걸 쓸 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쓰라고 주는 건데 이걸 딱 잘라서 무자르듯이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줄 때도 임원한테 줄 때도. 그래서 회사 내규를 만들어 놓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업무상 배임으로 의유를 합니다. 이제 횡령이라고 하면 나한테 맡긴 돈을 빼먹는 그런 느낌이라면 배임은 내 임무에 위배해서 이 법인카드를 함부로 유용했다라는 취지인데 일단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랄까요 수법이랄까요 본인에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뭐 주말에 개인 카드로 긁고 주중에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번복한 다음에 뭐 카드로 새로 결제를 했다. 뭐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지금 대검으로 이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이미 이게 개시가 다시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평생 법인카드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교수님이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 형사법 체계상 이른바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불 빨래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샌드위치 배달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갑질로 이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직장 내 갑질로 평가할 만하죠. 원래 공무원은 공무 수행을 하라고 지정된 것인데 누군가의 개인적인 용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동원됐다면 갑질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그거 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갑질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다면 폭행 또는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갑질을 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죠. 그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갑질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몇 해 전에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 도입한 처벌 조항도 갑질 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이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신고를 했는데 고용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지 갑질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 갑질을 하게 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니까. 근데 실제 형사처벌 내에서 갑질 자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한 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다만 공무원이 갑질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징계는 상당히 엄하게 합니다.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돼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 아무 기준 없이 징계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어떠한 유형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징계를 권고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한 징계를 권고하는 형태로 공무원 징계령이 거듭 개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질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상당한 위하 효과를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만한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할 만한 행위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욕설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제보자의 어떤 제보 내용을 보더라도요. 뭐 개인 식사를 배달하게 시켰다. 아침에 먹을 뭐 샌드위치. 그리고 집에 넣는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검은 자국이 있더라도 이걸 교체할까요? 본인이 이제 상사한테 물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원래는 좀 거뭇거뭇한 게 맛있는데. 근데 그게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는데 많이 거뭇거뭇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시커먼 것도 맛있어요. 그거 다 엄청 달아요. 그거. 그런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말씀을 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생겼다라고 언론에서 막 이랬을 때 이게 별도의 법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한 조항이 생긴 거에 불과했어요. 이게 76조의 2인데 직장 내 괴롭힘을 정확하게 법으로 규율한 게 이때가 처음이었던 겁니다. 내용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좀 보이죠. 우위 관계가 있었고 업무의 적정한 범위는 넘었습니다. 이거 개인 심부름 성격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사법농단에서도 다 법관들이 무죄가 나왔던 거는요. 사법부가 사법부를 그러니까 각각 헌법기관인 판사가 판사의 어떤 독립된 재판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 뭔가 넌지시 관여하고 개입하고 알아보려고 했다. 이 부분이 왜 무죄가 나왔냐면 대단히 부적절한데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그 직분이 없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좀 법리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적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다고 할 것이냐. 뭔가 갖고 있는 권한을 오바해서 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게 직권 남용죄다 보니까 법리적으로는 좀 넘어야 될 산이 검찰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저 기소된 게 많아가지고 지금 병합한다고 네. 대장동 백현동 플러스 지난번에 위증교사. 위증교사를 왜 병합하느냐 막 항의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 그 사안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위증교사를 왜 병합하느냐? 어디에 병합한다는 말이죠? 그 대장동 백현동 그쪽에 사건에 사법부가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는데 아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재판이 충분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굳이 왜 맞아요. 병합하느냐?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 병합을 한 이유를 굳이 물어보신다면 통상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삼은 범죄 사실은 그냥 그대로 병합해서 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중에 대북송금, 백현동, 위증교사 중에서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따로 떼버렸고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를 보냈다는데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병합했던 범죄 사실 그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 상황에서 백현동 의혹을 실제로 기존 사건에 병합한다면 위증교사도 병합하는 게 통상적인 법원의 실무례이긴 한 것 같아요. 아마 통상적인 실무례에 따라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건 왜 피고인 이익을 봐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재판이 지연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 건의 재판을 받아야 사법 리스크 논리가 사실 공고화되고 강화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쪼개서 받으면 일주일에 2번 나갈 거 3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합쳐서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에 한 재판부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는 사실 통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봐주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뭐 병합을 왜 하느냐 저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자꾸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검수완박할 때도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과 같은 제도를 흔드는 거 그거는 안 좋은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이 여당이 바뀌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해줘 헬로 차저 안전하게 충전해줘 헬로 차저 소중하게 충전해줘 헬로 차저 완속 급속 휴대용까지 좋은 차행 좋은 충전기로 충전해줘 헬로 차저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우리 회사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의정부 경전철 동우역 역세권과 단지 앞 수변공원의 힐링 라이프,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줄 42층 랜드마크까지. 하늘의 끝에 짓는 프리미엄 아파트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10월 오픈 예정. 1551-0656. 대우건설. 예, 오늘도 정말 방송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보훈.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입니다.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에서 대회 창립자인 해리 왕자를 만나 2029년 대회 유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인빅터스라는 뜻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처럼